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매번 방송을 시작하면서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지만 오늘 아침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안녕이 더욱 궁금해지는 날인 것 같습니다. 요 며칠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린 바와 같이 슈퍼 태풍 망쿠시 오늘 오후 필리핀 영내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예상 경로보다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보도가 나와서 우리 교민들이 많이 계시는 메트로 마닐라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태풍 경보가 모두 끝날 때까지는 예보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필리핀 페소화에 대한 소식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잠깐 주춤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만 필리핀 페소화가 작년 말 대비 현재까지 7.39% 하락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교민들은 이미 체감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7.39%라고 하는 수치는 아시아 시장 내에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큰 수치입니다. 인도 루피가 11.7% 하락을 하고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9%대 하락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꽤 큰 폭의 통화 가치 하락이 있었던 거죠. 필리핀 페소화 가치의 하락, 그러니까 달러 대비 페소화의 환율이 이렇게 오르게 된 것에 대해서 필리핀 재무부는 그 원인을 외부 요인에서 찾고 있는데요. 지난주 해외 순방을 조기 중단하고 귀국을 하면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밝힌 인플레이션 원인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전쟁 때문이라고 했던 발언과 한편으로는 일맥상통하는 분석이죠. 필리핀 재무부는 페소화의 가치 하락 원인이 터키와 아르헨티나의 문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발생된 일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원화도 연준의 발표 이후에 1,100원대 중반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 경제정책 기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동남아 시장, 특히 필리핀 페소화의 경우는 모든 원인이 외적 요인이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텐데요. GDP 성장률이 6.3%였다는 점, 필리핀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 부흥책 또한 페소화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메인 팩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통화의 가치가 내려가면, 그러니까 달러당 페소화의 교환 수치가 올라가면 수출 기업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되죠. 역시 수입을 해야 하는 분야나 업체에게는 그만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인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는 어떤가요? 결국 이런 경제 뉴스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하는 문제가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에게 페소화 가치 하락은 어떤 의미가 될지 궁금하네요. 다음 뉴스는 재미있는 뉴스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뉴스를 재미있다고 해야 할까요? 바로 전화 피싱 사기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 전화와 문자로 사람을 속여서 사기를 치게 되는 피싱 사기가 필리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필리핀 경찰 사이버 수사대 ACG에서 특별 공지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최근 필리핀 정부가 벌이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을 이용해서 바로 전화 피싱 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필리핀 경찰이 소개한 범행 방법을 살펴보면 일단 범인들은 전화 문자 메시지로 불법 마약에 연루가 되어 있다는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이 문자를 받은 사람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안내받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면 그쪽에서 다시 금융정보 등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다는 건데요. 당황한 피해자가 이 사기꾼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게 되면서 피해자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필리핀 경찰이 안내해주는 내용만 읽어보면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어수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피싱 피해자들이 그렇듯이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설마 이런 일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뭔가에 홀린 것처럼 당하게 되는 것이 전화 피싱 사기라는 얘기들을 하죠. 필리핀 경찰에서는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절대로 대응을 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말고 이 텍스트 내용을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이 사기꾼들이 검찰이라고 하거나 법원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는데 필리핀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이 피싱 범죄의 소재로 이용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마지막 뉴스는 코트라에서 발표한 필리핀 내 한국 식당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 우리 한국 식당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말 기준 필리핀 내 한국 식당의 숫자는 총 241개로 2014년 대비 81% 증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이니까 오늘 현재로는 그때보다는 더 늘어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필리핀에서는 한국 식당뿐만 아니라 외식 산업 자체가 매년 꾸준히 성장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작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9% 정도 시장 규모가 커졌다고 조사가 되었네요. 필리핀에서의 한국 식당 증가는 동남아 시장 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눈에 띄게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 식당들은 메트로 마닐라를 비롯해서 세부나 클락 등의 주요 관광지에 밀집이 되어 있고 무제한 삼겹살 식당의 확대가 특히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식당들의 확대는 우리 교민들뿐만 아니라 주 고객층이 필리핀 로컬 손님들에게까지 확대가 되면서 가능해졌는데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재미있는 부분은요. 혹시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고기는 어떤 고기일지 예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닭고기가 주식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돼지고기가 필리핀어들이 가장 즐겨 먹는 고기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도 참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어 1인당 1년에 평균 28.89kg의 고기를 소비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49%,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인 14kg 정도는 돼지고기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리엠뽀도 그렇지만 무제한 삼겹살 레스토랑들이 성업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죠. 오늘 오후부터 루선 북쪽 지역은 본격적으로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필리핀 정부에서는 태풍도 오기 전부터 미리 피해 지역에 지원할 물품들과 구조 장비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필리핀 군에서도 태풍에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고 금요일이 돼야 태풍이 중국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특히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도 엄청난 예보들이 나와서 이런 준비들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안전 문제는 부족한 것보다는 지나친 게 낫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객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저는 안전한 모습으로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